안녕하세요. 창대 에듀케이션 조영동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6년 초등 방과 후 돌봄 강사 연수 과목 레고 발명 로봇입니다. 강사 준비물 알아보고요. 2026년 1분기 커리큘럼 소개합니다. 또 홈페이지와 또 자료실을 알아보고요. 지도계획안, 연간지도계획안, 차시지도안, 활동결과표 작성 방법 알아봅니다. 또 로봇 지도사 자격증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요. 방과 후 프로그램 수강 안내문 한번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니어 1단계를 가지고 각종 브릭과 조종기, 신반 배터리, 모터의 이런 작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사 준비물입니다. 먼저 소형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USB 멀티 충전기가 필요하고요. 전기 테이프, 견출지 스티커, 로봇 경기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소형 드라이버는 우리가 조종기에 그 건전지 넣을 때 이렇게 끌을 수 있는 열 수 있는 그런 작은 드라이버 하나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멀티 충전기인데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배터리 충전을 해야지만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기에 충전해 놓고 수업하면서 이렇게 또 게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멀티 충전기가 이렇게 10포트짜리 2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0명 가르치면 2개 필요하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잭이 우리나라 잭이 있고 중국제 잭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된 우리나라 콘센트에 맞게끔 된 잭을 구매해야 되고 또 이 USB 포트가 10개 있는 걸 사야 됩니다. 어떤 것들은 요게 USB 포트가 4개 있고 C타입 포트가 6개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알리에서 사면 됩니다. 우리 회사도 이걸 다량 구매해 가지고 있는데요. 필요하면 회사에 주문해도 됩니다. 요건 아마 한 개당 12,000원씩 저희가 알리에서 상가격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제품 남바링이 아래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 테이프인데요. 전기 테이프가 꽤 많이 필요합니다. 로봇 축구할 때는 중앙선도 그려야 되고요. 또 서바이벌 게임 할 때는 사각형 1m, 1m, 1m 사각형 그려서 그 안에서 이제 살아남기 게임 할 때 경기장을 표시할 때 전기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마스킹 테이프는 사용하면은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욕먹습니다. 근데 전기 테이프는 잘 떨어지고 또 이렇게 흔적도 없습니다. 찐득한 것도 남지 않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견출지인데요. 이거 이제 조종기나 모터 또 수신반 이런 데다가 이름 쓸 때 그냥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견출지 붙여놓고 그 위에다가 이름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 이름을 써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서로 이렇게 싸울 일이 별로 없죠. 그 다음 로봇 경기장입니다. 로봇 경기장인데 이런 제품들은 상당히 가격이 나가요. 그래서 사시면 좋은데 어려우면은 우리 회사에 PVC 파이프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이렇게 꽂아 가지고 경기장 만들 수 있는 거 그것도 회사에 주문하시면 이렇게 임대로 나중에 반납해야 됩니다만은 임대로 이렇게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 홈페이지를 잠깐 소개할게요. 우리 회사는 이제 창대 에듀케이션이고 교구 개발하고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포천시 영중면 호국로 3303번 길 27 이쪽으로 택배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금 계좌의 아래 보면 예금주가 이유님인데요. 저희 아내입니다. 아내 이름으로 제가 여기 사업자를 이번에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여러 개 있는데 발명 로봇은 우리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명함을 좀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010-2459-6000번 이 번호가 회사 대표 번호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이제 모든 카톡이나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 홈페이지 자료실입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제가 따따따.선두주자.com으로 되어 있는데, 선두주자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죠. 아주 옛날에는 방과후 시장에서는 가장 큰 회사였는데, 여기 회사의 본부장으로 제가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론 항공, 또 코딩, 로봇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개발했었는데, 여기가 화재로 회사가 분리되면서 제가 이 홈페이지까지 이제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따따.선두주자.com이 저희 회사 홈페이지고요. 이게 이제 문제는 접속이 잘 안 될 때가 있다고 하는데, 보면은 https를 이렇게 붙여져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http:// www.선두주자.com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만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안 됐을 때는 그 s를 빼고 해보십시오.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는 반드시 s가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s가 빠진다는 거. 자료실에 보면 이렇게 드론, 레고, 코딩, 트레이카, 블록놀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레고 발명 로봇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료실 보면 이렇게 레고 발명 로봇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수업 동영상 자료하고 PPT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그 레고 발명 로봇은 이렇게 주니어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고요. 요거는 적층식을 기본으로 하고 테크닉의 그 리벳과 프레임을 좀 섞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4단계는 지금 아직 개발을 못했어요. 개발하고 있고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테크닉 1단계, 6단계까지 개발해서 총 지금 바로 수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단계까지 있고요. 테크닉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다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크닉은 이제 리벳과 프레임으로 구성되는데, 요거는 좀 이제 좀 주니어한 다음에 이렇게 요걸 2단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6단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하이테크닉한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1단계에 조종기하고 배터리 수신반하고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위에 브릭이 더 붙은 거죠. 모터랑. 테크닉도 마찬가지 1단계에 조종기, 배터리, 수신반, 모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가 갈수록 모터가 한두 개씩 추가되면서 또 서브 모터도 추가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브릭도 추가되고 해가지고 6단계까지 가면 브릭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주니어 1단계를 일단 예로 들어볼게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1과부터 5과까지 만들고 6과는 창작하고 7과부터 11과까지 만들고 12과는 창작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한 것들은 사진 찍어서 회사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또 심사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무조건 보내는 건 아닌데 막 창작도 너무 그냥 성의 없이 엉뚱하게 해갖고 보내면은 선물 못 주죠. 자, 주니어 1단계 첫 차시가 푸들펜입니다. 푸들펜은 이제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뭐 이것저것 소개할 게 많고 첫 차시니까 뭐 조종기 같은 거, 배터리 수신반, 모터 같은 것도 알려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2단계는 직각 로봇입니다. 그리고 3과는 글록건 고무줄총이에요.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요거는 작동 시스템은 제가 개발한 겁니다. 하키 로봇도 이렇게 이제 하키 경기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피너봇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모터에 큰 기어를 넣고 그 옆에 작은 기어를 꽂으면은 작은 기어 회전수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거기에 다시 이제 밑에 중간 기어를 넣고 또 작은 기어를 더 또 옆에 연결을 하니까 이거는 모터 회전 속도의 몇 배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2 곱하기 4 프레임으로 눌러서 스위치를 누르면 얘가 뚝 바닥에 떨어지면서
회전하는 거죠. 오래 회전합니다. 6단계 자정, 이제, 요거는 이제 7차시가 되겠죠. 5차시까지 하고 장작하고, 그 다음에 7차시에 이제 자동차 로봇을 만들어서 자동차 RC카처럼 이렇게 조종하고, 이렇게 RC카 게임하는 거죠. 로보락입니다. 청소 로봇을 이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옛날에는 이게 강아지 로봇이었는데, 강아지 로봇이 너무 잘 망가져서 로보락으로 만들었습니다. 악어 로봇입니다. 이것은 악어 입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잔디깎기 로봇 밑에 이렇게 모터 밑에 칼날을 붙여가지고 잔디깎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화가 로봇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인펜을 여기에 꽂고 조종하면은 바닥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겠죠. 자, 지도기획안입니다. 이건 차시 지도안에 연간 지도 계획안에 우리가 1분기 거만 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연간 지도 계획안은 1년 거고, 거기에 이제 1분기 거가 이게 이제 지도 계획안인데, 이걸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테크닉 같은 경우, 테크닉 1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지도 계획안인데, 차시 지도안하고는 약간 다르죠. 학습 주제하고 내용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시 지도안인데, 요거는 이제 도입, 전개, 정리로 이렇게 나눠서 한 건데요. 주요 1단계, 테크닉 1단계입니다. 수업 일시에다가 이제 일시는 자기만 알기 때문에 쓰고, 장소 쓰고, 자기 이름 써서 학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 결과표예요. 활동 결과표는 웬만하면은 매우 잘함으로 다 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의견인데요. 종합 의견인데, 요거는 아이들의 그 정말 특징들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수업을 우리가 막 4개, 5개 학교를 하다 보면 막 아이들이 헷갈려요. 그렇지만 메모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내성적이고, 어떤 아이는 뭐 외향적이다, 어떤 아이는 또 뭐 잘하는데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고 쓸 때, 좀 내성적인 애는 좀 듬직하다, 또 뭐 외향적인 애들은 활동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말로 이렇게 좀 써줘야 됩니다. 못하는 걸 그렇게 막 적나라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이름 바꾸고 해가지고 대여섯 가지 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그 아이하고 맞는 그런 문구를 갖다가 빼서 쓰면은 편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처음에 한번 쭉 만들어 놓고 계속 그거를 이제 약간 이렇게 이제 조금씩 바꿔가지고 쓰면은 뭐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습니다. 활동 결과표, 요걸 이제 마지막 차시에, 분기 마지막 차시에 이제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로봇 지도서 자격증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수강 안내문입니다. 여기 보면 레고 발명 로봇이 여기 있죠. 빨갛게 제가 표현해 놨는데, 수강료가 184,620원, 교재 재료비가 16만 8천원, 이렇게 이제 안내가 나가는 거죠. 여기는 이제 손일초, 이게 사립이라서 좀 다른 학교가 좀 비싸게 나가고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일반 학교하고는 약간 다른 형태입니다. 자, 부품 이름하고 수량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좀 만든 게 있는데, 구멍이 하나면 1브릭, 2개면 2브릭, 3개면 3브릭, 15개면 15브릭,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거를 브릭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주황색 형태로 되어 있는 걸 프레임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판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요거는 이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 엠보싱 숫자로 해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뭐 2 곱하기 3, 2 곱하기 6, 이렇게 4 곱하기 8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십자가 들어가 있어서 십자 브릭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보면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황색 같이 생긴 걸 프레임이라고 한 건데요. 요건 앞에 리벳이 양쪽에 붙어 있고 구멍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리벳 프레임이 준위 1단계로 6개가 나갑니다.
2 곱하기 4 프레임 2개고 4개니까 2 곱하기 4 프레임 4개가 나갑니다. 네, 그리고 XO 프레임인데 요거는 이제 구멍이 2개 있고 리벳 구멍이 2개 있고 여기 십자축이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서 십자축을 X로 표현해 가지고 XO 프레임. 요거는 3 곱하기 5 프레임 3개 5개니까 휠, 바퀴, 작은 기어, 중간 기어, 큰 기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우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작은 링, 큰 링, 여기에 락을 딱 걸어주는 링들이죠. 핀이 6개 들어가고요. 십자핀이 이제 핀처럼 생겼는데 축으로 이렇게 이제 십자축이 들어가는 양쪽에 있어서 십자핀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축이죠. 축인데 이 축은 우리가 5개가 들어갑니다. 3축 2개, 5축 2개, 7축 2개, 9축 2개, 12축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리벳인데요. 이 리벳들은 모양이 기본 리벳이 까만 기본 리벳이 제일 많이 써요. 50개 들어가 있어요. 작은 리벳, 큰 리벳 이렇게 이제 형태가 똑같이 리벳이잖아요. 이 십자도 이게 리벳인데 뒤에가 십자축이 되어 있어서 십자 리벳. 커넥터인데요. 요거는 6 커넥터에 꽂는 동그란 거는 꽂는 거라서 커넥터면서 이 뒤에는 리벳이 붙어 있기 때문에 리벳 커넥터. 앞에 리벳이 있고 뒤에 십자축이 되어 있잖아요. 색깔이 검정색. 그래서 이제 검은 십자 리벳 이렇게 지었습니다. 축링은 링인데 축을 양쪽에 꽂아서 연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서 축링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로봇에서 가장 비싼 이제 부품들인데요. DC 모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는 DC 모터 하나당 보통 10,000원씩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꽂지 않고 그냥 돌려버리면은 이 고무 그 줄이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참 주의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수신반이 이제 배터리가 여기에 4군데 모터를 꽂게 돼 있어요. 근데 조종기하고 이렇게 이제 연관되어 있습니다. 조종기 칼라와 이 수신반의 칼라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야지만 작동을 하는 거죠. 네, 축입니다. 3축은 길이가 레고는 한 축의 길이가 8mm입니다. 그래서 3축은 38, 24, 24mm, 2.4cm인 거죠. 그럼 5축은 58에 40, 40mm, 4cm가 되겠죠. 이게 직관적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큰 리벳과 3축은 길이 같습니다. 5축 같은 경우는 뭐 5프레임이나 5브릭하고 길이가 같습니다. 7축도 마찬가지 7브릭이나 7프레임이랑 같겠죠. 자, 이 교재에 보면 양쪽에 이렇게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이건 프레임하고 브릭을 지을 수 있게끔 여기 딱 맞춰지면 이 숫자가 보여서 이렇게 그 숫자만큼 세우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축인데요. 축을 딱 놓아보면 이게 이제 축이 5회가 있으면 끝이 5가 있으면 5축, 9회가 있으면 9축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로 봐도 편합니다. 그리고 박스에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축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거기다 재봐도 됩니다. 조종기인데요. 조종기는 이제 꽤 복잡해요. 이게 양쪽에 오른쪽 왼쪽 레버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빨간색이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오른쪽은 파란색이 붙어 있어요. 왼쪽 빨강, 오른쪽 파랑. 그리고 위에는 보니까 2개가 또 있는데 검정색과 주황색이 있어요. 노란색이 있어요. 네, 이거는 바로 그 수신반에 배터리에 그 칼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에 꽂아져 있는 그 모터만 이 같은 이제 조종기 칼라에서 조종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빨강 마크에다가 모터를 연결해 놨으면은 이 조종기에서는 조종기의 왼쪽 레버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모터를. 오른쪽 레버 아무리 움직여도 안 움직여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밀었는데 뒤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조종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는 여기는 딥 스위치가 가운데 있잖아요. 까만 딥 스위치. 그 딥 스위치를 활용해서 밀어주면은 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 모터의 전류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딥 스위치가. 그래서 이제 모터의 회전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각각 4개씩 있습니다.
모터 4개를 연결할 수 있고, 조종기도 4개가 있어요. 조종할 수 있는 컨트롤이 4개, 딥스위치도 4개가 있어요.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잖아요. 검정색과 노란색은 이렇게 뒤쪽에 붙어 있고, 딥스위치도 이렇게 2개가 각각 있습니다. 네. 충전기 연결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페어링 방법은 이제 전원 스위치 수십 번의 전원을 누르고 조종기의 전원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깜박깜박 하던 게 멈추면서 페어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페어링 하면 딱 서로 이렇게 물고 있어요. 그런데 페어링을 않고 그냥 켜놓기만 하면은 걔도 여기 같이 붙어요. 그래서 약속을 정해야 돼요. 페어링을 하려면은 페어링 한다 손들면은 다른 애들이 페어링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켜놓은 조종기하고 배터리 수신반을 다 꺼야 돼요. 꺼줘야 돼요. 안 그러면 기하고 붙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수업하기 어렵죠. 그래서 한번 붙으면 또 잘 안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멀리 가서 이렇게 붙여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페어링 할 때는 반드시 한 명씩 하고, 일단 누가 페어링 한다 그러면은 페어링 안 한 친구들은 다 전원을 꺼놔야 된다. 일단 그거를 좀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잘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모터와 수신반 연결하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주로 빨강 레버를 많이 쓰기 때문에 빨강 레버, 파랑 레버에 이렇게 파란색 마크와 빨간색 마크에 모터를 많이 연결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조정하기가 편하게끔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려면은 하나만 밀어서는 안 되고 오른쪽 왼쪽 레버를 동시에 이렇게 밀어줘야지만 앞으로 가고, 동시에 뒤로 해야지만 뒤로 옵니다. 모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제자리 회전할 때는 하나는 이렇게 앞으로 밀고 하나는 뒤로 당기면은 레버를 뒤로 당기면은 제자리에서 회전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왼쪽 레버를 당기고 오른쪽 레버를 앞으로 밀었을 때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야지 이게 좀 편하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돌면은 딥 스위치로 그걸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편하게 조정할 수 있게끔 딥 스위치로 맞춰주면 됩니다. 네, 발명 로봇의 수업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발명 로봇을 개발하는 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레고로 조립을 해가지고 또 풀고 또 다음 차시 또 복잡하게 조립하고 막 이런 형태는 저는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립한 다음에 친구들과 이걸 가지고 게임하고 소통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자 해서 이제 좀 비교적 쉽게 조립해서 쉽게 가지고 놀 수 있게끔, 그리고 게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RC 형태로 많이 조립을 했습니다. 창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반드시 그 수업 종료 30분 전에 만들기를 마쳐야 되고, 이걸로 이제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 테이프라든지 로봇 경기장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서바이벌 게임 이번에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전기 테이프로 이렇게 사각을 이렇게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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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살아남은 자, 밀어내고 살아남은 자가 최종 우승하는 거죠. 또 로봇 축구를 할 거야. 축구를 하면은 경기장이 필요하고 공이 필요하겠죠. 그죠? 공이 필요하고 경기장이 필요하고 또 중앙선 그을 전기 테이프가 필요하겠죠. 난 로봇으로 레이싱 경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레이싱 반환점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이제 게임 도구를 좀 챙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레고 발명 로봇은 레고도 아닌데 왜 레고라고 이름을 붙였냐? 100% 레고하고 호환됩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카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레고 짝퉁 레고죠.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레고 호환 블록을 만드는 회사인데 레고보다 오히려 더 퀄리티가 높다고 보는 사람도 많아요.
카다 제품을. 특히 카다라는 회사는 저도 회사를 자주 가는데 굉장히 회사가 커요. 그리고 직원들도 많고요. 카다가 만든 그 권총, 뭐 장총 이런 것들은 되게 정교하고 작동을 잘합니다. 그 총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저희하고 이제 총판 계약을 맺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구려 레고하고는 품질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립하다 보면은 되게 이제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도와달라고 막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을 다 이렇게 도와주기는 어렵습니다. 학생 수가 20명 되는데 다 도와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이렇게 책상 앞에, 이렇게 선생님 앞에 책상 한 4개 정도를 합쳐가지고 두리두리 이렇게 같이 앉게 한 다음에 함께 이렇게 지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근데 또 수업하다 보면은 그 부품을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선택형 같은 경우는 집에 가져가기 때문에 집에서 또 놓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맞춤형 같은 경우는 자기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부품을 자기 박스에 넣지 않고 다른 친구 옆 친구 박스에 넣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좀 애로사항인데요. 이럴 때는 잔소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집에 갖고 간 친구들에게는 부품 빼먹지 말고 가져와야지만 수업할 수 있다. 안 그러면 못 만든다. 또 맞춤형 친구들에게는 야, 이거 자기 박스에 넣어야 된다. 다른 박스에 넣으면은 다음 반 친구가 조립을 못한다. 이렇게 이제 늘 잔소리를 해가지고 좀 부품을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 수량하고 이름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맞춤형 임대박스 정리할 때 계속 책을 보고 이거 몇 개 들어가 이게 그러면서 하면은 더디니까 여기에 1, 200 프레임은 6개가 들어가네. 1편은 6개 들어가네. 이렇게 이제 2개짜리는 뭐뭐가 2개 들어가네.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좀 정리를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정리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업 종료 전에 아이들이 좀 시간을 충분히 줘가지고 부품을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교재 조립도를 보고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는데 조립하기가 어려우니까 나는 그냥 창작할래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반드시 조립도를 보고 조립하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립도에 보고 조립을 한 다음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립도를 보고 만드는 게 굉장한 그 기술이고 집중력도 키워지고 문제 해결 능력도 잘하고 창의력도 커집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창작만 하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교육 효과가 남지 않는 거죠. 레고는 참 신기합니다. 레고를 가지고 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능력도 잘하고 또 창의력도 잘합니다. 또 이렇게 그 조립도를 보고 조립하기 때문에 교재를 보는 이해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창작한 제품들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우리 회사 벤8533@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레고 발명 로봇에 대해서 수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재밌게 수업하는 것은 좀 덜 만들더라도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에 같이 이렇게 게임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또 우승하는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보상도 해주고 하는 이런 그 게임하면서 수업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이 레고 발명 로봇의 그 특징이고 장점입니다. 만든 것은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수업하면은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또 재밌는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다 이제 개발하고 교재도 개발하고 했기 때문에 저도 이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하다가 부품이 부족하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러면은 우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비용 받지 않고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파트너십 가지고 잘 소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